네, 반갑습니다.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네, 주말에는 좀 시원하게 에어컨과 함께 집안에서 종목 진단을 들으면서 조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이 많이 나온 종목 서원과 테라사이언스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테마 특징 종목은 네이버와 웰크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 종목으로는요, 에코프로 HN 그리고 덕성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처음과 끝이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이네요. 네,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서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차트를 한번 보죠. 자, 서원을 보시면 14% 정도 하락했네요. 근데 장중에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좀 주가가 좀 올라간 모습이 있었어요. 18.9%까지 상승했었네요. 쭉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왔는데, 그래요. 분봉상을 한번 볼까요? 분봉상을 보시면은, 어제 12시경에 갑자기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갑자기 내려왔어요. 야, 이거 뭐 장중에 18%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지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거의 한 30% 넘는 변동이 나타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상당한 변동성인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뉴스가 나왔었죠. 뭐라고 나왔느냐? 한 달 후에 초전도체에 대한 설명회를 열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가 LK99 이 상압 초전도체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지금 가열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한 달 후쯤에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한 달의 이제 시간을 정해 놨어요. 네, 그러면 이 한 달 동안에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진짜다 아니다를 가지고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진짜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복잡합니다. 근데, 일단은 샘플 제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위 논란을 알 수가 없다. 근데, 또 여기 에너지공대 부총장은 샘플을 제공받아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할 수준은 안 되지만 분석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죠. 그러니까 실제로 샘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외부에게 주기 싫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진짜로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네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잘 모르는 거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 상황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다라고 하는 사람이 밑에서 받아주고 있는 거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위에서부터 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시간의 하한가들 막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분석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덕성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초전도체와 같은 부분들은 이제 구리 쪽과 연결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서원이 이제 구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혜주로 떠올랐는데 과연 이 기업에게 그런 수혜가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도 약간 의문이긴 하고요. 뭐 근데 테마라는 것은 그런 거 안 가리죠. 일단 관련 사업이다 그러면 일단 올라가고 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을 거다 생각은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좀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간 부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올라가면서 털어내는 그런 형태의 모습 좀 있었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 모습들,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매도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금 기자회견 한다 그거 하나 때문에도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외국 쪽에서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기사화된다라면 주가가 또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뭐 매수를 들어가서 대응하기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진짜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건 리스크를 걸어야 되겠죠. 아니게 된다라면 여기 5일선 기준으로 해서 1,700원, 1,600원 요 정도 라인대 종가 기준이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위쪽에서 그냥 홀링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변동성은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갖고 가시면 안 되겠고요. 혹시라도 비중이 많다 싶으시면 수익권인 시점에서 조금씩 덜어내는 전략들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뭐 기업의 어떤 내용이나 뭐 수급 또는 차트, 추세 뭐 이런 걸로 분석이 어렵습니다. 테마가 붙어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들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 진위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매수냐 매도냐 이 부분은 확실하게 결정하기 어려우나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받아주는 세력들도 좀 있고요. 물량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지지라인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이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비중을 많이 가까우면 안 되겠다. 리스킹하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테라사이언스로 넘어가 볼게요. 네, 테라사이언스.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진단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리튬, 뭐, 캐내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신한 앞에도에 리튬 추출, 네, 요거.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즉 8월 달 안에 신한에서 리튬 추출 설비의 가동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한 앞에도 인근 염지 하수에서 그 리튬 추출을 시작한다. 네. 이 지금 얘네들이 뭘 했었냐면 신한 염지하수 담수화 및 리튬 이온 성분 분리에 성공을 했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파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번 달 안에 되겠다. 지금 리튬 추출 설비 발주를 마쳤고 이번 달 중에 가동을 시작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 기계 한 대로 한 달에 처리할 수 있는 염지하수 용량은 약 9만 톤. 그래서 총 3대의 기계를 도입해서 월 20만 톤의 염지하수를 처리한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느냐? 리튬은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지역에 매장된 그 물량이 약 100억 톤 정도가 된답니다. 100억 톤. 이 100억 톤 중에서 리튬은 약 76만 톤 정도 할 수 있는 물량인데 76만 톤이면 어마어마하죠. 톤당 3,7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니까 10톤이면은 3억. 3억이고,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리튬 가격은 지금 톤당 3,700만원. 그러면은, 76만 톤이구나. 6만 톤. 76만 톤이면 곱하기 해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3,700만원이 10개. 10개면 3억 7천. 100개면 37억. 1000개면 370억. 10,000개면 3,700억. 그러면 37에 22. 2조? 2조네요, 2조? 2조가 넘네. 한 거의 3조쯤 되는 거네요. 와, 어마어마한 건데, 이 정도면. 이걸 다 꺼내기만 한다면 이건 대박일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파낸다라는 거. 지금 이게 뻥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뻥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일단 그쪽에서 성분 추출하는데 성공을 한 데다가 그쪽 안에 있는 것을 파내가지고 하겠다. 기계를 이따 가져다 하겠다. 이거니까 요거는 뻥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요 부분이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상황이 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진짜로 파내는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분석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전히 네, 회의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 요거는 좀 전망을 바뀌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튬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리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뭐 수요가 되든 어쨌든 그 중요한 건 떠나서요. 지금 가격이 톤당 3,7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조 원이면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어요. 여기서 뭐 비용 처리 뭐 1조 원 정도 하더라도 2조 원이 남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요거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적인 부분에서 지지선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어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고점에 있는 그 매물대가 약간 부담은 됩니다만은 이런 소식이라면은 아마 넘어가는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매도를 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지금은 홀딩 전략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지 라인대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좀 있는 구간이 4,0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변동성은 생길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재료에 있는 종목군들이 그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노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네 지금으로서는 더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가져오신 분들은 홀딩 가져가시고요. 신규 매수 같은 부분들은 조금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이평선이 좀 모이는 구간이 된다거나 지수가 이 주가 자체가 조금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자리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은 괜찮은 것 같다 생각되네요. 자,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장중에 한 5% 정도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뚝 떨어졌어요. 실적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적 좋다. 역대급 분기 최대 영업이익, 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면은 실적 좋아지니까 또 주가가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실적 좋아지면은 유보율도 지금 14만 %인데 야, 주주 환원 정책 좀 어떻게 좀 안 되겠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은 주가가 좀 상승했으면 배경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카카오가 좀 다르게요. 지지선대를 일찌감치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라인 때 20만 원대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추세선상도 지금 보면 이평선이 잘 모여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상승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25만원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이 33만원 정도 라인대인데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이 좀 좋아졌다라고 해서 주가가 반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최근에 또 올라간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주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일 것 같고요. 지지라인 때는 21만 5천원에서 22만원 정도 형성될 것 같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는 그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 관점만 보시는 게 맞겠죠. 주가가 좀 떨어져서 지지가 형성된다면 그럴 때는 매수 의견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지켜보는 관점, 홀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웰크론 넘어갑니다. 갑자기 웰크론이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장중에 제법 많이 올랐었어요. 25%까지 올랐었는데 왜 그러느냐? 이 흉기난동 사건이 제법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탄복, 방검복 뭐 이런 거, 호신용품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웰크론은요, 방검복 이런 거 주력 상품이 아니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쪽 계열로 비슷한 것들 뭐 만들어서 팔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이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이 흉기 난동 사건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날씨가 덥고 뭐 약간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미친놈들이죠. 이 미친놈들이 그냥 가서 칼을 휘두르고 막 그러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뭐 계획적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뭐라고 그럴까 만나기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여기저기서 막 그냥 산발적으로 막 일어난다, 뭐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 최근에 좀 집중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리는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주력 사업 구간도 아니고 또 호신용품을 구매하시는 것은 좋긴 좋은데 호신용품과 관련된 그런 기업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뭐, 물론 있습니다. 지금 웰크론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럴 수도 있다 할 수 있는데, 방탄. 이 총으로 쐈을 때는 이제 우리도 총기 난사 사건이다 그러면 이제 웰크론이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쪽은 좀 아닌 것 같다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방산 쪽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개념이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만한 건수는 아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올라가면서 분위기 좀 좋아진 것 같고요. 위쪽 라인 때 올라오니까 그냥 득다같이 팔아버리죠. 이거 뭔데? 그러면서 팔아버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 변수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래쪽 지지라인은 3,000원대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약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의 매도, 차익 실현 보시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이게 원래 그냥 있었으면은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팡 뛰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좀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뭐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은 굳이 안 팔아도 되겠죠. 막 내일 월요일날 갭상승해가지고 치고 올라갔어? 그러면 굳이 안 팔아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 뭐 방산산업 있잖아요. 방산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요거 하나만 가지고 봐서는 지금은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어설프게 따라 들어가시기는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약간 해프닝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H에 넘어갈게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상한가를 쳐가지고 주목을 받았어요. 지금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죠. 증권사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전부 다 매도 의견 또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네, 지금 에코프로 HN이 상한가를 쳐버립니다. 얘가 지금 보면 신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친환경 사업을 하는 이 기업이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좋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거고, 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기타 뭐라 그럴까요? 그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요 상황으로 넘어간다면 좋은 상황이 좀 연결될 수가 있는 모양이 좀 되겠죠. 그래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상승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떤 신사업이냐면 양극 소재 관련 이 가족사와의 밸류체인 확대를 위해서 리튬이온 등을 활용해서 전해액 첨자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뭔가 시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영위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얘는 또 많이 안 올랐잖아요.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올라간 게 없다 보니까 이놈이다 라고 하고 달려드는 것 같은데, 일단 상한가가 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 들어가시면 없겠죠.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따라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상한가이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홀딩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신사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계속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 HN이 또 저렇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좀 때려 맞으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는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일단 시장의 중론이겠죠. 그래서 일단 상한가니까 그대로 홀딩하시고 넘어가시되, 갭 상승하고 넘어가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홀딩이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밀리는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차익 실현 또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신규 매수는 이미 포인트를 지나쳤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이 대응하시기 좋은 종목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덕성 볼게요. 덕성 초전도체 관련한 부분이죠. 얘는 근데 합성 피혁, 피혁, 좀 그렇죠. 합성 피혁, 그 다음에 합성 수지, 뭐 이런 쪽이라, 뭐 연결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매하죠. 근데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서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그 기자회견 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튀었잖아요. 주가 튀어 올라갔고, 분위기는 일단 매도냐 매수냐를 지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위쪽 꼬리와 아래쪽 꼬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간다, 진짜다, 아니다, 뭐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가 맞다고 판단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달 내내 일단 한 달 후 정도라고 하니까 9월 달쯤 되겠죠? 추석 전에는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급등 추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받아주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5일선 기준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일선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 포인트 보시는 게 맞죠. 근데 추세상에서 아니면 재료상에서 계속적으로 푸시업이 나올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매도다 매수다 딱히 정하기 어렵고요. 그냥 홀딩 전략 보시면서 5일선 기준으로 이탈 시에는 약간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투자 경고 붙어 있잖아요. 경고 다음이 위험입니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위험 딱지까지 붙게 되면 대체적으로는 주가 조정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초전도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다 아니다 진위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 사업 영역이 지금 합성 피혁, 합성 수지인데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 그게 대단한 어떤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미지수죠. 근데 여기서 상한가를 3번이나 쳐버렸으니 사람들이 여기서 또 몰릴 만도 하죠. 아무튼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태의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튀어 올라간 그런 형국이 좀 됐습니다. 이런 정도만 참고하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5일선 기준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이죠. 서원, 테라 사이언스, 네이버 웰크론, 에코프로 HN, 덕성 이렇게 6종목 준비를 했고요. 뭐 날씨 더우니까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네, 종목 진단 들은 거 또 듣고, 그 다음에 스타코믹스 다들 사셨죠? 스타코믹스 읽으시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토요일 오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에 또다시 새로운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